안녕하세요. 육조차 강입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참 사계획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개인적인 또 사정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병행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선배들이 옛날에 그 1학년 때 전문학사과정 1학년 때 만들었던 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일단 저번 주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이제 했으니까 결국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사업 타당성 분석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이제 서류화 다큐멘트로 만든 게 이제 그쵸 사업 계획서죠. 그래서 그건 어,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뭡니까 핀트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 계획서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뭡니까 어떤 선정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타당성이 그죠? 피저빌리티가 시장성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게 사업화 가능도 하고 즉 실현 가능성도 있고 또 사업했을 때 뭡니까 사업의 수익성도 이제 담보가 되고 그죠? 그래서 크게 어떤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비즈니스 형태로 확장이 되려면은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그걸 구매해주는 구매자가 기꺼이 어때요?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든 제품이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기꺼이 이렇게 그렇죠. 부여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걸 의미하죠. 마케트빌리티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피지빌리티 하는 거는 이게 과연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품이나 서비스 화해서 고객들한테 이전하는 데까지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그죠? 기술적인 아니면 또 자본도 마찬가지고 실행 가능하냐 실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성도 있고 실행 가능성도 있다 손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연 이게 뭔가 충분하게 이윤이 창출되느냐 그죠? 그죠? 그 문제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스타트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봤다시피 뭡니까 주식회사 설립 방식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었는데 뭐 거의 실무에서 99.9%는 뭡니까 발기 설립으로 회사가 스타트합니다. 그죠? 잠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금융시장론 할 때 발행시장에서 주식이 발행되는 상황 하면서 어때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했죠. 그 모집 설립은 어떤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느냐면 보통 설립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이제 사업 내용이 상당히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거나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대규모 자본이 이렇게 동원이 되고 또는 여러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발기나 어떤 사업 초기에 이렇게 관여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집 설립을 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뭡니까 발기 설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될 때 설립 자본금에 대한 한도가 예전에는 뭡니까
최소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그 이제 제한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데는 뭔가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별로 그죠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 하고 있는 이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데 관련된 사업 자금의 규모가 좀 크죠. 벤처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건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먼저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먼저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데부터 관련된 자금을 외부로부터 뭔가 그러니까 발기인들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제품 생산부터 시제품 제작부터 뭔가 외부에서 자금을 뭔가 조달하는 이런 패턴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금 초기에 사업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스타트 초기부터 뭡니까? 일반 전통형 중소기업과 달리 이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이나 이런 타입의 기업들은 뭔가 사업 초창기부터 어때요?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로부터 그쵸? 자기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어떤 뭔가 사업 영역이 스타트와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파이낸스적인 즉 재무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뭔가 이 강의 주제는 최근에 뭔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어때요? 정말 핫합니다. 핫하고 정말 또 이건 뭔가 다행스럽고 다행스럽다는 표현은 나중에 그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최근에 벤처기업 창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스타트업 단계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 조달 방법, 펀딩 방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예 이번 주는 뭡니까? 그쵸. PPT 자료를 우리 교재와 무관하게 크라우드 펀딩만 가지고 뭡니까? 자료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뭐 혁신형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이런 어떤 경우에 뭡니까? 초기 그쵸, 스타트업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자본 조달 수단으로 지금 핫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번 주는 한번 집중적으로 해도 그냥 아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한번 보죠. 자,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뭔가 개념입니다. 크라우드, 대중, 군중 그런 뜻이죠. 그다음 펀딩, 펀딩은 파이낸싱하고 바로 뭡니까 대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보편화된 표현은 파이낸싱이죠. 자본 조달. 이제 실무에서는 파이낸싱이라는 단어하고 뭡니까 펀딩이라는 단어 그냥 막 그죠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그 기업 가운데서 특히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 혁신형 아이디어 기업, 혁신 아이디어형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업. 즉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뭡니까 해결이 되어 있는데 초기 사업 자금이 조달이 지금 뭡니까 그렇죠? 관건인 그런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필요한 사업 자금을 여러 소액 투자가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뭡니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 게. 자, 좀 더 이건 개념이고.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지칭하는 뭡니까 크라우드 소스드 파이낸싱, 뭐 소셜 펀딩, 소셜 파이낸싱, P2P 파이낸싱 펀딩 다양하게 씁니다. 뭐가 됐든 같은 개념입니다. 자,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도 이제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림으로 도식화한 모습입니다. 모집자, 모금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기업이라는 적자 경제 주체, 스타트업 기업, 그렇죠? 초기 신생기업, 신생벤처기업, 뭐, 메인 비즈업,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기업 다 좋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물론 이 절차를 다음 페이지 좀 더 확대돼가지고 나지만 요 개념도를 그렇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모금자가 중간에 뭡니까? 자금 제공자인 투자가들하고 모금자 사이에 중간에 뭡니까? 플랫폼 커미션자, 그죠? 중간에 어떤 개입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있죠. 인터넷 등 해놨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망들입니다. SNS나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중간 플랫폼 기반이 뭔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자금 제공자와 사용자 또는 뭔가 현금 과부족자 경제주체 현금이 여유가 있고 모자라는 사람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는 이제 자본 조달 수단을 발행하겠죠. 그게 대출이 경우도 되고 뭡니까 그냥 뭐 지분 형태의 정권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채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모금자인 이 기업이 이 경제 주체가 활용해서 거기로부터 뭡니까 어떤 수익이 난다든지 그죠? 어떤 결과물이 생겼을 때 자금 제공자들한테 보상도 해주고 그죠? 또 배당도 해주고 이자도 지급하고 그 수익 결과물에 대해서 뭡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뭡니까 배분해주는 이런 어떤 뭡니까 메커니즘입니다. 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크라우드 펀딩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크게 보면 뭡니까? 비투자형 안에 기부형과 보상형, 그 다음 투자형. 그래서 크게 그룹핑을, 카테고리를 뭡니까? 기부형, 보상형, 투자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뭡니까? 네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즉, 뭐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결국 투자형을 정권이나 펀드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출형으로 하거나 이 차이입니다. 자, 정권형 안에는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순서대로 보면은 순서대로 본다는 거는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뭔가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 제공자가 또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뭡니까 이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진화 단계를 그렇죠. 진화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가장 초보적인 형태가 기부형이죠. 이 기부형은 그야말로 뭡니까? 이 보상에 그죠? 관한한 프리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그야말로 도네이션이죠. 자금 여유자가 필요한 사람한테 뭡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뭡니까? 기부하는 행위.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 예술, 뭐 복지 이쪽이 이제 이쪽이죠. 그렇죠? 많죠. 제가 코스닥 이야기하면서 엔젤 이야기하면서 이걸 한번 그죠? 미국 내시빌에서 원래 엔젤이라는 출발이 이 기부했어. 거대한 자산가들이 뭔가 무명의 가수들을 뭔가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하는 데서부터 엔젤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쪽에 이제 이런 기부형이 그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 요거보다 조금 발전한 게 이건 뭐 발전이라고 하기도 어는데 이제 자 어떤 무상은 공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이 굉장히 뭡니까? 참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좀 훈훈한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금전적인 게 아니고 상품이나 서비스나 비금전적인 보상 수준에 머무는 것. 요게 이제 보상 형태. 뭐 독립 영화를 만드는데 자금을 제공한 그쵸? 후원자들에게 어때요? 뭐 시사회 초대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앨범을 가수들이 뭔가 무명 가수가 앨범을 만드는데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그죠? 발매된 CD를 음원을 이렇게 준다든지 영화를 만드는데 관람감을 준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보상이에요. 보상형은 기부형보다는 조금 뭡니까? 그래도 리턴이 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 크든 작든 간에. 자, 그 다음 이제 발전 형태가 이제 대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형. 대출은 뭡니까? 개인 대 개인끼리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기업은, 뭐 기업선들 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자, 대출형은 뭡니까? 보상이 이제 이자죠. 이자. 물론 대출이니까 만기가 있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합니다. 그죠? 어쨌든 대출형은 이자. 이게 왜 정권형보다 뭡니까? 이 금융상품의 발전 단계로 보면 이제 조금 덜 진화된 거냐면은 채권 채무 관계죠. 즉 시장성이 없죠. 즉 유동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죠? 대출형은 위에 있는 정권형보다 유동성이 더 부족하죠. 그래서 정권형보다는 대출형이 좀 더 덜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발전한 크라우드 펀딩의 뭡니까? 그죠? 형태가 정권형이고 또는 펀딩이고 정권형 안에서는 다시 뭡니까? 채권형이 주식형보다는 또 좀 더 뭡니까? 덜 발전된.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끝판은 주식형.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의 끝판은 주식형. 펀드형은 일종의 이제 좀 그 여기서 펀드형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프라이빗 이퀴티형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영창가형 펀드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펀드는 이제 그런 걸 겁니다. PE 펀드 같은 거, 사모펀드 주로 프라이빗 이퀴티라고 하죠. 이퀴티 하는 게 이제 자기 자본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뭡니까 이제 좀 위에 기부형이나 보상형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 문화예술 쪽에서 특히 이제 시장성 있는 영화 같은 걸 제작하는 데 보면 뭡니까 금액이 엄청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좀 거대한 자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PE 펀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생충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제일 엔딩 그 자막 올라갈 때 보면 머슨 펀드 그러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게 다 PE형 펀드, 즉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거나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고 투자 대상을 뭘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이제 혼합펀드 그래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우리 전공하고 상당히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요 펀드, 여기에 관련된 펀드는 나중에 2학기 때입니까? 내년입니까? 한번 다시 펀드 강의를 그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펀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죠? 공모형 펀드가 아니고 주로 사모형 펀드. 사모형 펀드라는 거는 그죠? 아주 특수한 목적에 이제 이어가지고 거대한 자금을 소수들은 사모라는 게 공모 사모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뭔가 영화 제작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이런 펀드로 하는 게 지금 쉽지 않지만은 어때요? 영화 제작이나 그냥 또 뭔가 또 일반 기업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이런 거는 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운용되고 있는 뭡니까? 그죠? 그죠? 모습입니다. 자, 보니까, 뭐요? 발행인,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합시다. 이 발행인 있고, 자본 제공자인 투자가 있고, 자, 그 다음, 증권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증권회사는 지금 여기에는 주로 뭡니까? 증권형 펀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가는 이 발행인인 이 기업의 뭔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증권형 펀드인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뭡니까 자기가 받은 투자한 이 증권 주식으로 통일합시다. 주식을 증권회사에 뭡니까 그죠? 맡기게 되는. 그러면 증권회사는 뭡니까 어떤 이 기업이 특정한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투자가들이 자기 회사에 뭔가 주식을 다 예탁금 그죠? 거래하게 되고 이 증권회사는 이 발행인이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 예탁결제원에 여기에 뭡니까 즉 한국 예탁결제원에 증권 예탁기관에 일괄 뭡니까 보관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지금 경제 주체가 직간접으로 관여되어 있죠. 자, 핵심 멤버는 누구냐면은 지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뭡니까? 기업, 제공자, 그 다음 이 양자 사이에 개입을 해서 뭡니까? 이 문제를 중개해주는 중개업자. 이 3자고, 이 세 3자가 뭡니까? 핵심 구성 요소고, 부수적으로 뭡니까? 정권의 보관 업무, 그 다음 뭡니까? 특히 이제 이 발행하는 뭡니까? 그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가 주식형인 경우에는 또는 채권형인 경우에는 뭡니까? 그 정권을 뭡니까? 그쵸? 정권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예탁기관에 뭡니까? 보관해주는. 이때 누구 명의로 보관하는가 하면은 증권회사 명의로 뭡니까? 보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투자자 계좌부를 증권회사가 뭡니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꽤 복잡죠. 자,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더 하게 될 건데, 요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새로 뭔가 등장한 경제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죠?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의 뭡니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정권회사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봐요. 펀딩을 심사해주고 투자를 광고해주고 청약을 관리해주고 그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얘네들의 역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3자가 크게 보면 이 3자가 뭡니까?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온라인 소액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권형인 경우에는 그죠? 이 정권을 그죠? 정권을 한국 예탁결제원에 그죠? 집중해서 보관한다. 왜냐하면은 특히 주식이나 정권인 경우에는 이 투자가가 자금을 정하고 가지게 된 이 정권을 1년 이상 못 팔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정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가 이 정권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회사가 주식과 채권을 뭡니까? 일괄 관리하도록. 그래서 투자가는 주식형 혹은 정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서 뭡니까? 자기가 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정권을 뭡니까? 이 정권회사를 통해서 뭡니까? 맡기도록, 관리받도록 그렇게 이제 짜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면은 연말정산 받을 때 뭡니까? 연말정산 할 때 소액공제 그러니까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는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뭡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의 뭡니까? 주 고객이 누구냐면 3, 40대예요. 3, 40대. 그래서 투자도 하고 또 세금 공제도 받고 어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크라우드 펀딩 광고를 브레이브 걸스 앨범 제작 프로젝트 7인조 걸그룹인데 뭡니까? 목표 금액이 한번 봐요. 앨범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이 10만 병.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그죠?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는데 이미 지금 넘었네요. 남은 기간이 50일인데 그죠? 아직 50일이 남았는데 이 모집 기간이 이미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참여자가 104명이네요. 그죠? 자, 일단 만약에 이게 정권형이다. 정권형 가운데 주식형이다 하면은 뭡니까? 공모죠. 50명이 넘어가니까
주식이면 공모입니다.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면 공모고, 그 다음 직접 발행이냐 간접 발행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온라인 중개업 체크하면서 좀 앞에서 중개사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접 발행이냐 간접 발행이냐 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중간에 중개사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간접 발행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간접 발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융시장론 할 때 발행시에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수기관이 참여하는 정권회사인 인수기관이 그래서 이 지금 크라우드 펀딩은 중간에 중개사가 개입하는데 인수기관은 아니죠. 물론 그 인수기관이 참여하는 간접 발행 가운데 위탁 모집은 인수 업무를 하지 않고 뭡니까? 그냥 모집 주선하고 행정적인 발행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제 가장 유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사가 중간에 뭡니까? 개입을 하니까 이걸 간접 발행이라고 하기에는 뭡니까? 인수기관이 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는 좀 구체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간접 발행에서 인수기관에 참여하게 되면은 인수기관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게 공모 가격을 책정하는 데 뭡니까? 같이 참여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중개사의 경우에는 펀딩을 심사한다 그랬는데 아까 앞에 지에서 보면은 펀딩 심사 내용 안에 뭡니까? 예를 들면 주식형 같으면 한 주당 모집 가격 즉 한 주당 청약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뭡니까? 공동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을 만약에 우리가 주식 발행 방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은 이게 그쵸? 간접 발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간접 발행이냐 직접 발행이냐를 만약 크라우드 펀딩이 갖는 성격을 이야기하려면 이 중개사의 업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뭔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펀딩 심사라는 이 뭡니까 업무 내용 안에 이 지금 이 기업이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한 뭡니까 컨펌을 이 중개사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중개사에 참여하는 그 경제주체들 즉 기업들의 뭡니까 수준이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뭡니까 그렇죠? 회사들이 아니다.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은 그렇죠? 그 멤버 안에 뭡니까 투자 분석가, 공인회계사, 그죠? 변호사, 이런 어떤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하고 심사 기간도 뭡니까 최소한 한 6개월씩 이렇게 뭡니까 기업 가치를 구해야 되고 근데 그런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라는 게 아직까지 뭐 창업한 지 아직 뭐 그죠?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제법 긴 기간 동안 뭐 손익계산서 자료나 정상대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신생 기업들이니까 아마 펀딩 심사 내용 안에는 기업 가치를 즉 주식형인 경우에 뭡니까 주가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안 들어있는 것 같다. 확률상. 그래서 이걸 간접 발행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도 찾아봐도 뭡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의 즉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주식 발행 방법으로 봤을 때 간접 발행이냐 직접 발행이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현재까지 제가 확보한 자료로서는 뭡니까 간접 발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직접 발행인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런 업무를 또 사실 발행인 이 기업이 또 직접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중간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뭡니까? 음, 그 어디쯤 퓨전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 어쨌든 앨범을 제작하는데 또 얼마 안 되네요. 1,000만 밖에 안 되면 그죠? 뭡니까?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저는 뭐 이 걸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잘 모르니까 떻게 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할 만한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자, 그다음 크라우드 펀딩의 진행 과정은 어떠냐? 진행 과정은 어떠냐? 캠페인을 설계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요 지금 보셨죠? 저런 어떤 폼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주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 이제 아까 중개사들 있죠. 그런 사전에 이제 어느 중개사를 그죠 선택할 거냐도 정해지니까 그죠. 아마 이런 작업들이 여러 업무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초기 단계부터 뭡니까 그 중개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그 중개사로부터도 뭡니까 전반적인 이 작업에 대한 피드백 또는 컨설팅을 받게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펀딩 방법을 제공을 하고 대출형인지 그죠? 후원형인지 자, 펀딩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참가하는 뭡니까? 그죠? 참가자들과 Q&A도 하고 자료들도 또 업데이트하고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고 자, 이런 어떤 뭡니까? 소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뭡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규모도 적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텐션이 긴장감이 크진 않겠지만은 이런 천만 단위가 아니고 그죠? 뭐 몇억 단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또 이게 기업인 경우에는 상황이 좀 이제 크리티컬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려진 게 자,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죠? 정권형이면 정권형대로 후원형이면 후원형대로 거기다 뭡니까? 보상을 실시하는 이런 단계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이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한번 발행인 자본 조달 주체입니다. 자, 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정권 발행 및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아까 뭐 앨범을 제작한다든지 그죠? 프로젝트성 사업이라는 게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뮤지컬 만든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만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이미 우리가 뭔지를 그죠? 그다음 이노비저이거나 그죠? 이노비저도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죠. 자, 메인 비저 기업. 자, 메인은 합성어인데 메인은 뭡니까?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비저 기업이라는 거는 매니지먼트 우리 경영이라는 말이죠. 플러스 이는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플러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뭡니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이렇게 보냐. 그래서 메인 비저 기업은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그죠? 중소기업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 이노비저
이노비저나 벤처기업은 주로 뭡니까? 그 중소기업인데 주로 뭡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성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메인 비저 기업은 기술이 아닌 경영 프로세스, 뭐 가치 사설 구조나 여기서 기술이 아닌 부분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물류, 마케팅, 그죠? 이런 분야나 아니면 또 서비스 기업 같은데 이런 쪽에서 즉 기술을 제한 나머지 경영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하는 이런 기업. 특히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뭡니까? 전체 GDP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벤처 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이 지금까지 뭡니까? 주로 이제 제조 분야에서 기술과 관련된 이노베이션이 포커스했다면은 메인 비전은 뭡니까? 비제조 분야 혹은 뭡니까? 비기술 분야에 관련된 혁신. 그게 이제 메인 비전이겠죠. 자, 메인 비저 기업이 다만 벤처 기업, 이노비저 기업 및 메인 비저 기업 또는 뭡니까?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업력이 7년을 초과해도 크라우딩 펀딩을 통한 정권 발행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은 여러분이 뭐 어떤 기업인지 감이 오시죠? 업무의 사업 내용이나 목표가 수익성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공공성에 그죠? 공적인 목적이 좀 더 강한 또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 돈도 벌고 이윤도 창출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사회적 기업의 가장 뭡니까? 그 컨셉을 이렇게 탁 이렇게 뭡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멋진 단어가 있더만요.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한다는 말은 빵을 팔아서 이익을 낸다 그런 뜻이죠. 사회적 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컨셉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고용 창출이죠. 어떤 일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하나의 가정을 복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빵을 파는 거는 뭡니까? 그 빵이라는 제품을 사람들이 뭡니까? 먹음으로써 뭐 효용도 느끼고 그죠? 하겠지만은 음, 그 문제보다는 뭡니까? 빵 파는 것보다는 뭡니까? 고용을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그게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공의 그렇죠? 좋은 일을 먼저 우선하는 목적으로서 사회 목적으로서 그런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가장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특히 이제 농촌 사회에서 그죠? 농촌 사회에서 이렇게 좀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업하는 분야들. 농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을 뭔가 제값에 잘 제대로 뭔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비자와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소비자와 농민들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뭔가 말 단위로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양질의 농산물을 그렇죠. 제공하면서 그 농촌이 뭔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지는 이런 어떤 목적도 사회적 기업이 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정권형에 이제 초점 맞춰 해놨는데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들, 이거나 혹은 뭔가 기업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만 벤처기업과 이노베이션 메인 비전 또는 사회적 기업은 7년을 초과해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발행한다는 부분입니다. 발행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정권의 발행 한도는 1년간 15억 원 이내. 조금 올랐네요. 즉 규모가 좀 커졌네요. 초기에는 이것보다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 가액과 직전 1년간 발행 금액 모두 합한 금액이 발행한 데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합산한 것. 다만 계약 전문 투자자가 해당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예금권을 취득하면서 1년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만큼 차이만큼 모집 시 발행한 데 이제 보건이 돼요. 계약 전문 투자가 아까 중개사 아마 걔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자, 요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투자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타입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투자가와 전문 투자가밖에 없었는데 이건 펀드에도 마찬가지예요. 펀드에도 일반 투자가와 전문 투자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더 투자가를 뭡니까? 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적격 투자가 하는 좀 애매한 뭡니까? 등급의 투자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격 투자가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기존의 일반 투자가와 전문 투자가로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의 뭡니까? 계층이 좀 줄어드는,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더 전문 투자가처럼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를 더 만들어준 게 이제 적격 투자가라는 게. 그래서 이 적격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인데 전문 투자가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좀 더 뭔가 많이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자, 적격 투자는 밑에 한번 봐요. 고소득 투자자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는 것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업소득은요, 일반 사업자들입니다. 플러스 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적격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뭔가,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원래 이 사람들은 일반 투자가였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계층을 새로 신설해 준 거죠. 자, 전문 투자는 봐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로서 금융회사,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그 다음 뭡니까? 자산운용회사, 금융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 뭐 이런 것들. 연기금, 또는 투자 전문가로서 창투조, 벤처캐피탈입니다. 적격 전문 엔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투자가에는 이 세 계층이 있다. 세 계층. 적격 투자라는 개념은 뭔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원래 일반 투자가 범죄인데 일반 투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별도의 계층을 만들어준 게 적격 투자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점프한 것 한번 봐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작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크라우딩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에 국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별 차이 없어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 투자가들이 거의 90%죠. 일반 투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가들의 이 뭐라 할까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죠? 잘 보여줍니다. 자, 요거는 뭔가 최근에 펀딩 그죠? 건수하고 그죠? 청약 금액하고 성공 금액 연도별로 2016년에서 17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뭡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했네요. 그죠? 처음 도입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크라우드 펀딩 이 제도가 신생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그죠? 메인 비즈 기업, 아니면 뭐 어떤 특정 프로젝트 쪽에 정말 뭡니까? 아주 멋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뭡니까? 펀딩 방식이다. 자본 조달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잘 뭡니까? 잘 유지를 해서 계속 진화 발전하도록 우리가 뭡니까? 이쪽에 관련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 정말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인터넷 공모 이런 일 했기 때 할 때 뭐. 자, 이거를 제가 일본 거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포기를 해버렸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거의 같은 건데 여기에 보여줬네. 이거 꼭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2017년도 일본의 경우에 뭔가 소셜 랜딩, 즉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별로 뭔가 한번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뭔가 대출형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께 이 자료가 있으면 정말 뭔가 아마 재밌는 비교가 한번 될 것 같은데 혹시 저 다음 주라도 계속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상당히 뭔가 저는 기대가 돼요. 이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전 세계적인 뭡니까? 그죠? 상황을, 그죠? 우리나라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아마, 이때 아까 보니까 2016년부터 자료가 있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인가 국회 그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법규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주로 뭡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이 뭡니까? 그죠? 주류였다. 자, 이들 서구의 경우에는 한번 봐요. 기부와 후원과 대출, 지분 투자가 뭔가 상당히 좀 골고루 뭡니까? 그죠? 상당히 좀 일본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빨리 제가 우리나라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싶은데 아까 왜 제가 뭡니까? 뭐요? 우리나라에 지금
연도별 뭡니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왜 이걸 잘 준비해야 되는, 잘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지금 이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거의 뭡니까? 주식 발행 방법 가운데 직접 공모에 뭡니까? 거의 뭐 다름 아니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97년도 우리나라는 직접 인터넷 공모 처음 도입됐는데 벤처 창업기업들이 뭡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거기서 직접 투자가들로부터 뭡니까? 펀딩을 받아가 주식을 팔고 뭡니까? 펀딩을 받아가지고 초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했죠. 그게 그 당시로서는 뭡니까? 정말 꿈의 자본 조달 방식입니다. 벤처기업이 초기 단계에 뭡니까? 은행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 가능성 때문에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초기부터 자기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즉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비상장 기업들은 그건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공모라는 방식이 최초로 97년도에 도입돼가지고 아주 뭡니까? 벤처붐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뭡니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뭡니까? 그 많은 금융사고가 이제 터졌다 그랬죠. 인터넷 공모하는 그 공모라는 단어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뭔 얘기냐면은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모라고 하면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모를 하게 되면은 주로 간접 발행을 하게 됩니다. 즉 간접 발행을 한다는 말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가 참여를 해서 뭡니까? 한 주당 발행가액의 적정성을 같이 뭡니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들 내리에는 공모라고 하면 당연히 뭡니까? 증권회사가 참여한 그 공모라고 생각을 하고 뭡니까? 인터넷 공모에 거기에 제시된 뭡니까? 한 주당 인수 가격에 대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뭡니까? 청약을 다 했어. 근데 그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한 주당 가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뭐 사라지기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뭡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아주 뭡니까? 엄청난 금융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 이후로는 뭡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 발행시에서 인터넷 공모하는 게 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인터넷 공모하면 뭡니까? 금융사고 이렇게 내리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이 지나가지고 이 방식이 새로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뭡니까? 인터넷 공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참 다행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매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 공부라고 잠깐 다만 뭡니까? 그 중간 플랫폼이 이제 그때는 뭡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했지만 지금 뭡니까? SNS도 하고 뭐 다양한 뭡니까? 소셜 관계 마케팅을 소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차이뿐이지. 인터넷 공부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그 실패를 그걸로 뭡니까? 중간에 인수기관 수준은 아니지만은 중개사라는 뭡니까? 별도 제3자의 뭡니까? 중개사를 개입시켜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뭡니까? 그걸 검증한다고 해야 되는지 그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한 그죠? 발행사들을 중간에 한 번은 뭡니까? 체크를 하는 그런 그죠? 중개기관이 등장한 거는 뭡니까? 아마 예전에 그 실패 사례에서 아마 그죠? 얘들입니다. 예. 실패 사례에서 얻은 교훈 아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뭡니까? 이 발행인과 투자가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그죠? 잘못된 정보를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뭡니까? 금융사고를 최대한 줄이겠죠. 최대한 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뭡니까? 정말 이거는 이 제도는 뭡니까? 우리가 잘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창업 기업들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뭡니까?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뭡니까? 좀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제는 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뭡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뭐 관여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분야를 어디든 뭡니까? 잡아가지고 한 짧게 한 A4 용지 한 페이지 내로 과제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Y클래스로 보내주세요. 자, 大家辛苦了，再见，下次。